자,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금리 얘기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뭐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은 뭐 경제학적으로는 서로 맞물려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투자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 신문지면, 특히 뭐 기사나 인터넷 포털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보면,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왔다, 원자재에 투자를 해야 될 때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원자재를 투자하고자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잘 안 다루다 보니까, 예를 들어 유가를 40% 투자했을 때 60불이 되면 거의 50%본 거죠. 50% 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게 제일 극심하게 나타났던 게 작년 3월에 코로나 시점이었어요. 코로나가 딱 왔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유가 관련된 ETF나 특히 뭐 이제 유가 관련돼서 레버리지 ETF가 있었어요. 이 레버리지 ETF에 딱 투자해서 망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 그러냐? 물론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가지고 거기보다 더 떨어지다 보니까 손해를 보신 분도 많았지만, 나는 정말 싸게 잡았는데, 예를 들어 10불에 잡았는데 20불이 되어서도 별로 이익이 안 나더라,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원자재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가는 보통 이게 드럼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보통 이게 배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원유를 투자한다고 해서 그 배럴, 그 드럼통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1개월 또는 2개월 향후 정해진 시점에 유가를 인도받은 권리를 거래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걸 선물이라고 하죠. 만약에 원유를 산다고 하면 그거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살 때는 저장할 공간이 잘 없잖아요. 특히나 팔자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뭐 유가가 싸다고 해서 덥석 샀다가는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낭패를 겪게 되십니다. 작년 코로나 시점에서 특히 그랬던 게, 작년 요맘때쯤 정말 많이 나왔던 기사가 시카고 쿠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원유 저장고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거기에 그런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되는 지역이 시카고 부근에 있는 쿠싱이라는 지역인데, 쿠싱 쪽에 있는 원유 저장고가 다 차고 바다에 유조선을 띄워서 남는 원유들을 다 채워도 원유가 남아서 주체를 못한다는 기사가 떴을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원유가 마이너스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팔면은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원유를 갖고 있으면 남한테 보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거는. 원자재 선물을 살 때 조심해야 되는 점은 이런 보관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보통 원자재 선물을 이렇게 사신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1배럴을 산다고 보세요. 그럼 1개월 후에 내가 1배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산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거를 인수하실 건 아니잖아요. 1개월 후에 원유 1배럴을 샀다, 이거를 실제로 실물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시죠? 1개월 후에 이거를 어떻게든 청산을 해야 돼요. 보통은 이거를 반대로 거래해서 청산을 하거든요. 또는 만기를 또 연장해요. 지금 받기로 한 거 다시 1개월 후에 살 수 있는 권리로 교체를 할게, 이런 식으로. 그 시점에서 청산을 못하니까 만기 시점을 연장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1개월 후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개월 동안 또 보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나는 시점에서는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20불에 샀는데 만기가 됐더니 이게 10불이 됐어요. 10불이 돼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다음 달 만기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인수해야 돼. 이거를 선물이란 게 그렇거든요. 인수하거나 다음 달로 연장을 하거나. 그러면은 인수는 못하니까 창고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인수하겠어요. 그럼 그 다음 달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을 하려면 다음 달이 되는 선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20불에 산 게 만기 시점에서 10불이 돼가지고 1개월 후 걸로 연장을 하려고 봤더니 15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10불이에요. 근데 다음 달 인수할 수 있는 거는 15불이에요. 5불을 그냥 앉아서 손해보는 거죠.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롤오버 비용이라고 합니다. 만기를 갱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는데, 원유 같은 원자재 상품들은 이런 롤오버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불에 사서 만기 때도 똑같이 10불이었다. 근데 어차피 이걸 인수 못하니까 다음 달 만기로 연장을 하려고 한다. 그럼 항상 롤오버 비용이 거의 대부분 발생합니다. 이런 그 롤오버 비용이 항상 발생하는 현상, 컨텐고라고 하는데, 이런 컨텐고 현상 때문에 원자재에 투자하실 때에는 롤오버에 대한 비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시게 돼요.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는 연간 한 20%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한 1.5에서 2% 정도?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1월 1일 날 10불짜리 원유 선물을 샀는데 2월 1일 다 돼서 보니까 그대로 10불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익 본 게 없죠? 10불에 사서 10불에 또 만기가 됐으니까 이익 본 게 없는데 원유를 인수 못하니까 3월 1일짜리로 연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3월 1일로 연장을 하려고 하면 가격이 한 12불 정도 돼요. 10불짜리를 남한테 주고 그러면서 돈을 10불을 받고 나는 또 새로운 걸 사기 위해서 12불 정도를 줘야 돼요. 똑같은 1개월 만기 남은 원유 선물을 사는 건데 한 20% 정도를 매달 손해를 봐요. 그런 게 바로 컨텐고 현상이라고 하고 선물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바로 이런 컨텐고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섣불리 투자하시면 안 돼요. 납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 2차 전지 때문에 인기가 있는 니켈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큰 톤 단위로 거래되는 상품이 바로 그런 원자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를 투자하실 때는 항상 보관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롤오버 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불에서 20불이 됐다고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고 10불에서 20불이 됐어도 그동안의 보관 비용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섣불리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원자재 투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데 라고 하시면서 원자재에 투자해야지 라고 성급히 마음을 먹으시는 거는 지양하십사 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 거고 그럼 이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탁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